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의 거래와 이용 규제의 완화, 핵심 13가지. 정부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2022년 2월 5일 0시를 기하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택의 거래와 이용에 대한 규제로 완화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핵심 13가지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모두 알아야 하는 13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대폭 해제. 2.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 3.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규제 완화. 4. 재건축, 재개발 등 입주권 거래 등 완화. 5.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신고 의무 완화. 6.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7. 아파트의 전매 제한 완화. 8. 수도권 분양가 상하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9.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10. 아파트 특별 공급 기준 폐지. 11.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2.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13. 허그 주택도시 모증공사의 PF 대출 보증 확대 및 신설.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대폭 해제. 부동산의 삼중고라 불리는 부동산 거래와 이용에 제한을 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 의윤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기지역은 용산구 등 서울에만 15개구가 있었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에 4곳, 총 29개 시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의 용산, 강남, 서초, 송파 4개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이번 2023년 1월 5일 관보가 게재되는 0시를 기하여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2.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 위와 같이 규제 지역 등을 해소함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1주택 세대의 50%만 적용하던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의 적용을 완화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는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이 규제지역이 해제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와 세대당 보증 건수 1건으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되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대출도 일반 사업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되었던 것과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전면 금지되었던 것을 해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즉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과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민간임대 매입기금 및 융자를 중단했던 것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규제 완화. 2주택 이상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조정지역이 2년이었던 것을 비조정지역이 됨으로써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신규 등록된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재건축, 재개발 등 입주권 거래 등 완화. 재건축 사업지에 있어서 조합원 1세대 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1주택으로 하던 규제가 해제되며,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던 것이 해제되어
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가 완화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수 없었던 것이 해제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에 분양주택이 한번 당첨되면 5년간 아파트의 재당첨을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신고 의무 완화. 그동안 규제지역일 경우 주택 취득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신고 의무와 동시에 또한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매매 가격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만 제출하며 이때에도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지금까지는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지역 조정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을 심의한 결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기로 하여 전매 제한의 완화와 수도권 실거주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SOC 즉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공공자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매 제한 완화.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이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 완화는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8. 수도권 분양가 상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으므로 인하여 거주 이전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법률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까지였던 것을 2022년 11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었습니다. 또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인당 5억 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를 개정한 후에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0. 아파트 특별 공급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 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으로 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 잠호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1.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의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최근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으로 23년 2월 중에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12.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2021년 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 모두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2021년 5월부터 아파트 청약 시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에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중에서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으로 23년 2월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 보증 확대 및 신설,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업장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PF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 보증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은 착공 전 단계에서는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착공 후 단계에서는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자구 노력 등을 전제로 허그 대출 보증을 통해 건설 자금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과 같이 주택의 거래와 이용에 규제되었던 것을 해제하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